안녕하세요. 정동명의 인물사전. 오늘은 휴머니스트 경영인 김성호 보령장 명예회장의 제2화를 펼치겠습니다. 오늘 제2화에서는 먼저 약사가 아닌 김 회장이 어떻게 약국을 개설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1957년 당시 전국의 약국은 약 1000여 곳에 불과했고, 약의 판매는 대부분 오래된 약방과 대형 도매상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본력이 약한 약사들은 직접 개업을 꺼리고 제약회사나 도매상, 약국에 취업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시절이었죠. 보령약국도 처음 개설할 때는 정자와 약사가 근무를 하였고, 이듬해 봄 김 회장의 동생 김경호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사가 되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약사도 아니고 넉넉한 자본을 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닌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젊은 패기와 성실함, 그리고 매일 밥을 해서 날라다 주고 늦게까지 약국 일을 돕다가 혼자서 집으로 향하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루빨리 성공해야겠다는 결심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어려움을 뚫고 살아남기 위해 남다른 영업방식 3가지를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첫째, 소비자가 저렴하다고 느낄 정도로 약값을 조정해서 판매한다. 둘째, 상품의 구색을 갖춘다. 셋째, 서비스에 만년을 기한다. 없는 물건 없이 다 갖춰놓고 다른 데보다 싸게 팔면서 친절하기까지 하다면 이거는 누구나 다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제약회사들은 자사 제품의 시장 진출을 위하여 특매 등의 영업정책으로 약국의 적정 마진보다 50% 또는 100% 높게 보장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소매 약국은 그대로 마진을 남기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이런 불합리한 영업방식과 가격체제를 탈피함으로써 기존의 소매 약국들이 갖지 못하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대형 도매상과 맞서려고 했습니다. 즉, 마진폭을 줄여 적정 이윤만 남기고 판매하는 영업 전략이야말로 그 어느 것보다 고객의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격이 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고객이 찾는 상품을 갖춰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령약국은 가급적 다양한 제품을 갖추려 했었고, 만약 손님이 찾는 약이 없을 때는 김 회장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온 시내를 다 뒤져서 약을 구해다 주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값싼 약이라도 약의 포장이나 상표 하나라도 찢어져 있으면 절대로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영업 자세를 고집하자 몇 달이 안 가서 서울 변두리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보령약국은 개업한 지 5, 6개월 만에 경상수지를 마치며 이미 대형 소매약국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전쟁의 혼란에서 벗어난 정부는 국민 건강에 중요한 의약품의 국산화에 시동을 걸었고, 국산 의약품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의약품 유통업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완제 수입 의약품을 취급하던 대형 도매상들이 하루가 멀게 파산했고,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자연히 그동안 도매상 위주로 하던 영업을 소매 약국으로 전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김 회장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경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바꾸자고 결심합니다. 그중 우선적으로 시행한 것이 바로 현금 거래였습니다. 제약회사에 현금 결제를 하여 약을 싸게 사면 소비자에게 단가를 낮춰 팔아도 적정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가격뿐만 아니라 품목이나 물량 확보에도 다른 약국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영업 방식에 대해 업계의 질서를 흐린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결국 주변 약국들도 이 같은 영업 방식으로 하나둘 전환하게 됐고, 오늘날 종로가의 국내 최대 약국거리를 조성하는 뿌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 보령약국이 성공에 공헌한 또 다른 요인은 약국에서 필요한 물품은
언제라도 신속하게 조달해주는 역할을 한 이른바 자전거 부대로 불리는 중간 도매상들이 있었습니다. 보령약국은 개업한 지 5년 만에 국내 최대 규모의 소매약국으로 성장하였는데요. 당시 종로가를 지나는 행인 5명 중 1명은 보령약국 가는 손님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약국은 항상 초만을 잃었고 약을 사기 위해 줄을 서야 했을 정도라고 하니 과연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시겠죠. 하지만 김 회장은 보령약국의 이 같은 문정성시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소매약국으로 성공한 힘을 모아 약국을 개업한 지 5년 만인 1962년 3월 보령약국은 도매상 허가를 받고 보령약품이란 간판을 내걸게 됩니다. 그러나 도매업은 소매업과 달리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판매부, 도매부로 운영하던 것을 영업부, 경리부, 창고부 등 세 부서로 조직을 정비합니다. 이와 더불어 실행에 옮긴 것이 매장 내에 약품 진열대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열대는 약국 안의 전면과 측면에 층층이 칸으로 나누어서 약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진열함으로써 고객들이 약국 내부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약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죠.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보적인 이야기지만 당시로서는 어느 약국도 시도한 바가 없는 새로운 것이어서 주변에 많은 약국이 견학을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선한 관리 방법의 하나가 전표 제도의 도입입니다. 전표제는 고객의 요청이나 약사의 처방에 의해 의약품을 판매할 때는 일단 창구에서 그 내용을 전표에 기입한 후 관리부서로 넘겨주고 이 전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약품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 전표제 도입을 통해 약품의 유통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재고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김 회장은 진열대 설치와 전표제 도입이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약국 경영의 시스템화를 이룰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보령약국은 1957년 문을 연 지 5년 만에 대형 도매약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초특급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개업 초기에 도입한 적정 가격 판매, 우색 갖추기, 고객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현금 결제와 진열대 설치 및 전표제 도입 등의 관리를 시스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가장 중요한 성장 요인은 누가 뭐래도 고객에게 보여준 신뢰에 있다고 회고합니다. 김 회장은 회고록에서 나는 인간으로서든 한 사람의 기업가로서든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신용이라고 생각한다. 생활이든 사업이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 이와 덧붙여 나는 신용을 잃는 것 또한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신뢰를 잃은 사람, 신용을 얻지 못한 사업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신뢰나 신용을 얻으면 그가 비록 무일푼일지라도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셈이 된다. 보령약국의 이 같은 초기 영업 전략은 후일 고객 만족이라는 아이템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스터디 주제로 논의되었다고 하니 그 영업 방침이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다음 제3화는 도매에서 제약회사로 발전하여 국산의약품 생산 및 해외 기술 제휴, 신약 개발 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